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이제 이 수익률 대결도 바로 코앞까지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진짜 내일이면 대결이 끝나잖아요, 에코님. 네, 맞습니다. 지금 1등 누군가요? 지금 현재 1위 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지키고 계시고요. 오. 또 오늘 출연해주신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네. 현재 2위를 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내일이면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까지 손에 좀 땀을 쥐게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끝날 때까지 아무도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할지 내일까지 수익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의 결과까지 꼭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이 JP모건 CEO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이 골드만삭스 CEO도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형 투자 은행들의 침체 관련 발언이 오늘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2,37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 안정화 방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외국인 기관의 팔자세로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장에는 0.43% 밀린 2,3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은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장 78,9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18%가량 소폭 밀리면서 7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4조 원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외국인만 나홀로 170억가량 매수했고요. 개인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90전 오른 1,321원 7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더 오르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발표 예고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확인해 보시죠. 네, 1,30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환율이 다시금 1,32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증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가 12월부터 산타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게 웬걸 12월 들어서자마자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끝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렸을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증시를 맛볼 수 있을지 오늘 두 명의 베테랑 전문가님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과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리오프닝 이슈가 강하다 보니 잠시 이제 좀 들어가 있었던 이슈죠. 스마트시티 현재 14건가량 MOU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요. 베트남 주석과의 이제 세제 지원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베트남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지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이전에는 네옴시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또 파키스탄도 홍수 나면서 또 뭐 재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베트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재건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긴 또 이제 스마트 시티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그 베트남이랑 비즈니스 포럼을 뭐 개최를 했는데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친숙하게 뭐 형제의 나라 느낌으로 뭐 옛날부터 이제 좀 교류를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공장도 많이 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네옴시티가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뭐 투자를 받고 이제 돈을 좀 벌어오는 입장이라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좀 약간 돈을 쓰는 좀 약간 네옴시티랑 좀 약간 반대의 그런 좀 상황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베트남 쪽에다 이제 5조 원가량 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또 1조 원가량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각 분야에 뭐 한 14개 정도 MOU를 이제 체결되는데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 각 기업들의 이 실적 악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약간 글로벌적으로 좀 다각화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이제 좀 매출이라든지 실적들을 좀 이제 풀어가는 그런 좀 노력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시장이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좀 장사가 좀 약한 흐름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 LG나 이제 전자 쪽에서도 5조 원가량 뭐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호찌민의 그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또 1조 원가량 투자를 하고 이번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지역에 가서 이제 가끔 뭐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당장에 뭐 바로 반영은 안 되지만은 좀 서서히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잠깐 좀 차트를 보면은 요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12월 달 들어서 산타레리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지금 계속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일 목요일 시작되고 나서 지금 목금 월화수 지금 계속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뭐 벌써 이제 좀 한 달 남았죠. 올해가 한 달도 이제 채 안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의 추세 라인대를 기가 막히게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계속 추세 라인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위에 120선 라인대 이 추세 라인대만 돌파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12월 달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거래일 정도 계속 좀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좀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밀리는 흐름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약간 이제 뭐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참고해서 좀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전선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섹터까지도 콕 집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시티, 베트남 관련된 이슈를 노려볼 때 이 전선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베트남이라고 하면 뭐 네. 삼성공장도 많이 또 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네. 중국 쪽에 이제 많이 공장들을 진출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또 이념의 대립 때문에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편가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하던 사업들을 베트남 쪽으로 이제 좀 이동시키지 않을까 많이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네. 상당 부분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많은 상품들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쪽 영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우선 중국이 좀 정책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독점적인 부분들이 강해요. 독점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하지 말라 이러면 그냥 다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한 거죠.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데다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까지 해주면서 거의 독점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이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 이제 집행이 조금 깐깐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이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싸가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아 이거 뭐 인건비 이 정도면은 뭐 상품 엄청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뭐 이윤 마진이 많이 남겠구나 이래서 들어갔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임금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뭐 메리트가 있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인건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게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약간은 이제 발을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시장으로 유력하게 보는 부분들이 현재 역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베트남, 역시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고 아직까지는 뭐 중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인도도 이제 물망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중국 다음으로 또 인구가 또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또 싼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있다는 얘기들이 좀 일부 있기는 한데 그건 뭐 루머일 것 같고 어쨌거나 싼 노동력에 의해서 일부 이제 뭐 인도 시장은 노동력이 아직도 굉장히 싸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올라간 거에서 반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동을 해나가는 작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베트남 그 주석이 국내 방문을 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또 기업 각 오너들 이제 만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제 제휴협력 투자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앞서서 다컨터 전문가님이 뭐 자세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 대기업이 갖고 있는 특성들 뭐 LG면은 뭐 IT 섹터겠죠. 그다음에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관련된 이제 시티 조성, 스마트 시티 쪽으로 좀 연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이니까 그런 우리나라 IT 강국으로서 또 통신 강국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깔아주는 역할 부분들 그리고 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바이오 소재 이런 쪽 영역 부분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항공은 당연히 항공 노선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중형 및 대기업들이 대표하는 영역을 베트남에 좀 투자를 해주면서 베트남 인프라 구축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가 얻어오는 게 있거든요. 뭐 LG 삼성이 신규 공장 조성을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세제 지원이라든지 전방위적인 어떤 이런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지원 부분들을 많이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에 베트남은 투자를 받고 또 우리 기업들은 투자를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윤 마진을 앞으로 더 챙겨나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연동되는 하청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베트남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대기업에 연동되어 있는 하청업체들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코스닥 또는 거래소에 있는 영계 기업들에 대한 동반수의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 시장이 약하더라도 단기 급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을 수익 전략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이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준비해 주신 종목 여러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 안에서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추리하고 계시는 정답 종목을 올려주시고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 통해 여러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정답도 맞추시고 종목 받아가면서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썰전 주제 함께 해봤고요. 두 번째 썰전 주제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23년도에 정말 침체가 올 것인지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이 경고에 미국 증시 하락도 눈에 띄게 나왔고 은행주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연말 되니까요. 부쩍 이 경기 침체된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증시를 보면요.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18년도부터 2년 동안 떨어지다가 네. 19년 말에 좀 오르는 척하다 20년 초에 한번 강하게 내리꽂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코로나 내년 문제가 연초에도 또 또 그런 거 터지고. 아닌가 좀 무섭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정책을 좀 강도 높게 해주면서 이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좀 고속화되게 된다면 역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좀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이제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럼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올리는 금리의 강도 대비 실제 잡히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크지 못하다라는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인가에도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경기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해드렸지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는 거는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바로 다시 내리지는 못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씩 더 올리면 조금씩 상향이 되면서 유지되는 상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 나오면은 이 현상이 나오면서 인플레가 빨리 떨어져 주면은 경기에 이상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고금리의 부담감 속에서도 물가가 낮아지니까 물건값이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가 높더라도 물건값이 싸지니까 소비력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부담감을 크게 받는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 같은 경우 대출 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물가가 빨리 떨어져 주면 좋은데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그럼 물가 부담으로 소비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자 부담감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은 또 투자를 못하는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부담감 속에 또 추가적인 소비 부담감이 가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 소비 부담감이 가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끊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뭐 때문에 옵니까? 소비가 끊기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현상이 겹쳐지게 되는 게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어떤 이런 금리에 연동되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각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결국엔 내년에는 소비력이 완전히 끊겨버리면서 경기 침체로 가고 기업들 중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생기고 감원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실업률 급증.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가 버텨주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못 버텨주는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FOMC가 12월에 이제 금리 결정을 조금 낮춰서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멈출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왜 갑자기 경기 침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본다면 암암리의 월가에서 미국 행정부와 FOMC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을 그렇게 해놨으니 이젠 바꾸지 말자. 여태까지도 말을 해놨다가 바꾸고를 지금 1, 2년 사이에 반복해 왔거든요.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기보다 부담감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계속 연준과 행정부가 금리를 고강도로 더 이상 못 올리게 압박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내년도를 상승 장세를 좀 끌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를 크게 더 많이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계속 올리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금리 좀 많이 올리지 말고 빨리빨리 동결시켜 달라라는 월가의 어떤 외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바로 금리 인하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올린 이후 동결하고 현재 그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관망해 볼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큰 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좀 희망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8시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우선은 지금 시장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단 말이죠. 12월 들어오자마자 몇 거래일 이상 지금 음봉을 찍어내려가면서 사실 12월이 이제 혹시 조정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걱정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단타장님도 전문가님이시니까 또 아무래도 시장 빠지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도 오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즉, 서핑 같은 거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파도만 잘 타면 재미있게 서핑을 타고 파도를 위험하지 않게 즐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파도를 잘 타면서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그럴 수 있는 트렌드 영역은 어디에 있겠느냐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앞으로의 기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네옴시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연결돼서 메타버스도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무방에서 해드리면서 메타버스 업종을 바로탄 네옴시티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지배력을 갖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 오시면 12월이 위축이 되건 그렇게 되지 않건 강세를 칠 수밖에 없는 특정 트렌드 분야, 한 개 분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또 오늘 제가 제시하는 또 추천주에 대한 매매법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파도를 잘 타는 방법과 특정 핵심 급등 임박 트렌드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매매법도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핑하실 때 파도만 잘 타면 재밌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 주식도 이 수익 파도만 잘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파도다 보니 지금 이 파도를 거스르며 쭉쭉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비법 여러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이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종목과 강의까지 챙겨가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경기 침체 얘기가 이전부터 나왔다곤 하지만 12월 들어서 증시까지 떨어지니까 저 요새 또 이제 뭐그 너튜브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경기 침체다 위기다 이런 단어들이 부쩍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뉴스랑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계속해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게 내년에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 그런 좀 약간 좀 냉랭한 그런 좀 분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JP 모건 CEO부터 해서 뭐 골드만삭스 CEO도 내년에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질 거다, 뭐 경기 후퇴할 거다,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장세에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어떻게 좀 대처를 좀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지금 산타를 나오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동결되고 뭐 계속 마냥 이제 뭐 5% 넘고 뭐 쭉쭉쭉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적당한 구간 5% 전후에서 좀 동결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좀 내려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좀 이제 약세적인 좀 영향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중장기라든지 뭐 장기적으로 길게 뭐 수익 위주로 20년도, 21년도 뭐 장세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좋았으니까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어도 버티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체를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중장기로 재미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완전 뭐 작살 났을 거예요. 신용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 뭐 싹 터져 나가고 올해 뭐 깡통 차신 분들도 계시고 완전 이제 계좌가 완전 이제 뭐 무너지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전략 변화를 좀 취하셔야 된다. 내년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장세 자체가 무너지더라도 결국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 요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의 이 패턴의 폭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 다음에 고점 찍고 바로 빠지고 이 매매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단타 장세, 즉 빨리빨리 수익 실현하고 당일 웬만하면 당일 매수해서 바로바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지만이 지금 같은 이제 시장 좀 이제 약세장에서는 좀 수익을 내기가 좀 수월하다. 그동안에 이제 원래 중장기 뭐 스윙으로 재미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약간 좀 이득을 좀 다시 한번 전략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매매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단기 매매도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하단에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노란톡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죠? 지금부터 바로 전문가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나은 앵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 매수가는 59,000원의 비중은 50% 비중이 꽤 많으신 상황인데요. 자, KB금융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비중이 좀 많네요. 네, 50% 비중이면 거의 전체 자산의 절반을 실으셨다는 얘기인데 좀 과비중에 해당을 합니다.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비중은 최소 이제 30% 비중 정도 또는 그 이내로 운영하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들어간 걸 갖다가 뭐 지금 손실 보고 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5,000원에서 쌍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22평선을 기반으로 한 상향 추세, 1개월 평균선을 기반으로 한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구역에 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상승 추세가 그래도 진행 중이니까 크게 무리는 이제 없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새벽 뉴욕 그 미증시에서 은행주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국내 은행주가 역시 음봉을 만드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KB금융도 음봉이 좀 크게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자들이거든요. 6만 원이면 여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6월 초 정도 흐름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가 사자마자 박살이 나는 급락장을 예, 죄송합니다. 예, 맞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세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금융권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6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10년 이상의 흐름 동안에 3번이나 도달을 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은 매수가 회복은 된다는 얘기죠. 그때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 부근까지는 늘 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려보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다크헌터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인데요. 매수가는 7,0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랩지노믹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랩지노믹스 최근에 이제 뭐 장세 자체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지금 뭐 박스권 이제 하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한 달 동안에 이렇다 할 만한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전혀 없었죠. 일단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쪽으로 좀 재료가 붙어져야 좀 슈팅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이라든지 뭐 재료 이런 것들 좀 강한 재료가 터졌을 때 한 방에 이제 슈팅 나오는 그 종목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제 좀 박스권 안쪽에서 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천에서 뭐 7천 전후대 박스권 상단 라인 때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하단에 바닥 라인 때는 좀 잡혀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12월에 좀 장세가 조금 다시 한번 들어 올린다면은 충분히 21선, 뭐 120선 지금 이평선 라인 때가 뭐 다 모여 있거든요. 7천 라인 때 한 번에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밴드 상단 라인 때 박스권 상단까지도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7,500대까지는 보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7,500원 라인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더 많은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방송 당일의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채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들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날의 썰전 주제를 확인해 보시고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썰전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7시부터 9시까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타 수익률 대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까지만 수익률이 결산이 되고요. 금요일은 대망의 이제 수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일부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459% 기록 중이시고요. 8시 2부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463% 기록 중이십니다. 와, 지금 4%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내일이면 수익률 결산이 마무리되는데 누가 최종 승리를 거둘지 끝까지 여러분들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2부 전문가님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9위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23%,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 현재 MBT 17%, 에스트래픽과 나노신소재가 15%와 11% 두 자릿수 수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지금 공대현 대표님 누적 수익률 32.5% 기록 중이시고요. 아세아 시멘트 현재 한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한미글로벌 13.9%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현재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경동도시가스 34%와 코닉 오토메이션 23%, 그리고 원익 P&E 20%까지 한번 수익 실현해 주시면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은 66.66%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97.9% 기록 중이시고요.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경동도시가스 27%와 한신기계, 한미글로벌은 2번에 13%, 그리고 유신 12%까지 현재까지는 모든 종목, 전 종목 수익을 이어나가고 계신데 과연 보유 종목이 내일 또 다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117% 기록 중이시고요. 4종목 보유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13% 수익이 눈에 띕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23%, 모아데이터 17%, 현대무백스 15%, 모아데이터 13%. 모아데이터는 2번이나 두 자릿수 수익. 한 종목으로 누적 수익 한 30%는 또 달성해 주셨습니다. 수익을 모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아데이터가 수익 많이 모아줬네요. 자, 다음으로 4위 만나보겠습니다. 신호주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121% 기록 중이십니다. 상한 김용덕님과 현재 한 4% 정도 누적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바타 개봉 전에 CJ CGV 매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바타 개봉 진짜 일주일을 앞두고 37.99%로 수익 실현 완료해 주셨습니다. 뱉은 말 지키는 남자네요. 자,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웰크론 22%, 일진파워 15%, 네오이즈홀딩스와 사마네트워크스, 팜스토리까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이제 CJ CGV가 수익률 탑5 1위를 차지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해집니다. 이주연 대표님 현재 142% 누적 수익률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매도 종목 탑5는 풍국주정 34%, 엑토드소프트 25%와 히링연우 20%, 그리고 P&K 피부임상연구센터의 17% 수익으로 굵직굵직한 수익, 누적 수익 142%까지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2위 다카운터 전문가님 현재 153% 누적 수익률 기록 중이시고요. 2위와는 약 11%가량 수익률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주연 대표님과 11% 격차, 현재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히림, 단일 종목 수익률로는 1위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죠. 58% 수익, 그리고 일성건설 24%, 대우AL 19%와 자연과환경, 기산텔레콤까지 굵직굵직한 수익, 한 달 만에 마이너스 50에서 150%를 넘는 누적 수익 200%를 한 달 만에 기록해 주신 이 신화를 써나가고 계신 전문가님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네, 첫 출연부터 1위를 노린다. 로열 로더가 되겠다. 골든 마우스라고 또 이제 필명으로 등장해 주셨는데 정말 1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1위를 지키고 계시고요. 내일까지만 1위를 지키면 1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누적 수익 166%, 현재 2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죠. 네, 다우데이터. 히림에 버금가는 누적 수익률 50%대 수익률 두 번째 종목이 다우데이터에서 탄생했죠. 또 NC소프트 26%와 유신데모 17%, 이노뎁 16%로 굵직굵직한 수익 50%대 종목도 나와주니 1위, 2위 전문가님도 역시 이런 대박 종목이 터져야 상위권을 갈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누적 종목들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AS를 만나보기 전에요. 적풍 전문가님의 휴림 네트워크스 손절가를요. 기존에 930원에서 9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가격 전략 변동이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사실 뭐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50에서 150%가 넘는 200%를 넘는 수익, 누적 수익을 내주셨고 종목을 많이 추천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종목 최대 편입 종목도 5종목이 최대고 일주일에 2종목만 편입할 수 있었는데 한 달이면 8종목, 뭐 좀 넘어간다면 10종목으로 동시에 5종목을 넘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게 200%가 됩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되는 건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큰 수익률은 아니었다. 평균 전문가님한테는 좀 이거 귀여운 수익이다. 평균적인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 이번에 네. 좀 이제 좀 저조하지 않았나. 저조했다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썩에 못 미쳤는데 예. 일단 뭐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어서 조금 이제 아쉽다는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뭐 이게 끝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뭐 찾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쭉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SCI 평가 정보 한번 볼게요. SCI밖에 지금 뭐 남지가 않아가지고 어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이제 이 금리 관련해서 앞서도 이제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행 관련주라든지 이제 뭐 채권 출신 관련해서 그 이자를 받아먹고 매출이 발생되는 이제 업종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매출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라든지 뭐 고려시장 평가 정보 이런 채권 추심 쪽이 또 추세가 살아납니다. 일단 지금 오늘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시가 살짝 갭으로 뜨면서 출발했죠. 중간에 뭐 분봉 차트 보시면은 U장으로 한번 조정 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들. 일단 일봉 자리상 지금 이제 막 그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대를 다시 한번 뚫어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SCI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단기 목표가 4,500대까지 가져가시면서 많게는 이제 5,000대까지도 보시고 손절가를 짧게 타이트하게 3,550대 구간 하단 라인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예, 이런 최대 편입 종목 5종목, 그리고 편입할 수 있는 종목 개수도 한 10종목 정도로 제한이 있었음에도 2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게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기간이거든요. 자, 이런 수익을 내신 전문가님의 종목을 이제 오늘이면 마지막으로 받고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노란 톡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종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의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노란 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앞으로도 이런 신화가 될 만한 누적 수익 챙겨가시라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또 AS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사실 제가 아까도 봤는데 먼저 모아 데이터부터 봤으면 하거든요. 네. 야, 아직도 기억은 납니다. 수익을 모아 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또 주셨어요. 그래서 참 종목명이 이쁜 것 같아요. 네, 또 네. 주셨는데 또 수익 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나랑 궁합이 좋은 종목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연이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수익률 대회도 지금 보면 똑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매매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궁합이 맞는 또 종목이고 그런 종목은 몇 번이고 한 달에도 2번, 3번, 4번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또 손실 본 종목 계속 손실 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희 뭐 가족분들하고 할 때도 보면은 똑같은 종목으로 몇 번씩 이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궁합이 좀 맞는 종목을 찾아 놓으신다면 수익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는. 얘는 꼭 먹으니까. 그렇죠. 수익 분명히 날 거라 기대가 되면 네네네. 빠질 때마다 사서 오르면 파는 그렇죠. 간단한 전략. 패턴을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고도 할 수- 어렵죠, 이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모아데이터는 일단 하고 있는 업종이 굉장히 성장 업종이잖아요. 시스템 통합 트렌드와 관련된 이제 관련 에러를 잡아내거나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세상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반등 맥점 구간 때마다 단타를 노릴 수 있는 곳에서 추첨을 드리고 급등이 뭐 계속 나오니까 또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때마침 어제가 또 장중 무료 방송 일정이어서 급등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라라고 멘트도 다 쳐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잘 수익 실현들을 해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가온미디어인데 요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급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이후로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익률 기준으로는 그래서 패턴으로는 이제 하잉크 코리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온 MP 패턴이거든요. 급등 나오고 고점 구간대 유지하다가 추가 상승 레벨업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3, 4거래일 차에 보통 그런 흐름이 나와요. 3거래일 눌렀으니까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내일이나 모레 나올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보시점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지금 자리가 심상치가 않네요. 이 종목 정말 톡 치면 급등 나오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의 모아데이터 같은 이런 쭉쭉 우상향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이제 내일이면 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 종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지금 현재 1위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차지를 하고 계신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은 이제 종목을 추가로 편입을 못 하세요. 어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추가적으로 오늘 종목까지 내일 만약에 바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어떻게 보면 1위를 또 넘볼 수 있는, 다시 또 이제 1위를 뺏어올 수 있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주셨잖아요. 예. 오늘 종목도 기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1위는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그 정도 뭐 스윙 차이여가지고 마음에 이제 달려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이제 들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한번 좀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 해제 기대감 관련해가지고 어제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이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 화장품부터 해서 뭐 연우 많은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오늘 들고 나온 거는 바로 이제 P&K 피부입니다. 뭐 종목명이 워낙 길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P&K였는데 뭐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뭐 가장 이제 뭐 종목명 긴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길었던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이제 돌아가면서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한번 붙어준 모습인데 일단 먼저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이제 뭐 연우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이미 슈팅이 한 차례 좀 강력하게 좀 나왔죠. 근데 P&K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아래 하단 라인 대에서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슈팅 나와주긴 하지만 강력하게 이제 뚫고 가진 못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라인 대 4천 라인 대를 뚫어준다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년 중국 춘절 전까지 1월 달, 2월 초까지가 가장 이제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스윙주 위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 목표가 4,500대로 잡아드렸는데 더 보면은 이제 5,000대 이상까지도 볼 수 있어요. 빨리빨리 이제 수익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4,500 전후 분할 매도 수익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이제 지금 오늘 한 7%, 뭐 장중에 이제 11%까지도 올라갔는데 내일 시가를 보면서 시가 흐름 이하로 분할 매수 충분히 하면서 웬만하면 한 3,200, 300대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긴 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 라인 때 손절가 짧게 3,000원 잡고 목표가 4,500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명이 정말 길죠. 이제 마스크 해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앞으로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규제 완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코스메틱 관련주 중에 하나인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종목명 정말 깁니다. 이 종목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그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맞춰주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커피 쿠폰을 받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는 안 되나요? 또 이제 얼주가라고. 그렇죠. 좀 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네. 아이스도 가능한 쿠폰이겠죠? 그러겠죠? 네네. 둘 다 가능한 쿠폰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하고 핫.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에 대한 힌트 좀 알 수 있을까요? 종목 내용? 그럼요. 알려드려야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방학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들하고 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은 애니메이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OTT라든지 IPTV라든지 그 외 다양한 오프라인 영역까지 관련된 상품 영역을 크게 좀 확대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국 효과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재료가 나올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 IP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중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해 기록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12월 장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어제도 N자형 패턴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등을 계속 해주려는 흐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무관하고 난 올라가겠다, 난 이제 호재 만발한 종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틀 연속 N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오전에 적정 시가를 주고 강하게 한 1, 20% 정도 급등을 해주는 또는 상한가까지 뻗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범위 내에서 잘 선취해 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종목명과 목표 주가, 손절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애니메이션 기업 그리고 중국 올해 들어서 현재 국내 아동 IP 중 최대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수익의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종목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맞춰주시고 그리고 강의까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어지는 8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커피 쿠폰도 챙기시고 종목까지 챙겨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